암모니아 질소가 언젠가 분해가 되면 언젠가는 질산태가 되는 겁니다. 비료 뿌리면, 퇴비 뿌리면 가스가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가스가 바로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질소, 이제 질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작물들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도 질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질소들이 있는데, 질소들도 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질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질소가 좋은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질소는 요소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태 질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요새 질산태 질소 굉장히 많이 좀 핫하죠? 많이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다. 왜 좋은 건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비유를 하자면 요소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확 전인, 수확 전인 이제 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암모니아태 질소는 수확하고 난 다음에 나락이죠. 아직 도정 안 한 겁니다. 도정 안 한 나락. 질산태 질소는 이제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밥 보니까 배고프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시기 어려우면 요소 암모니아 질산이 있는데, 요소태는 벼다, 암모니아태는 도정 전이다, 그리고 질산태는 다 이제 다 과정 다 거치고서 이제 따끈따끈한 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소태 아직 벼잖아요. 지금 필지에 있는 나락이니까 생쌀은 먹을 수 없지. 암모니아태 도정 전이죠. 도정 전이니까 뭐 먹을 수는 있습니다. 뭐 저희가 현미밥 뭐 몸에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요. 현미밥은 싫어요. 쌀밥이 맛있습니다. 암모니아태 질소 같은 경우는 도정 전인 쌀이니까 먹을 수 있긴 하지만 먹긴 좀 꺼림칙합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질산태 같은 경우는 따끈따끈한 갓 지은 밥이니까 잘 먹겠습니다. 요게 이제 질소의 형태랑 연관을 지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요소태 질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작물이 흡수가 되려면 이제 요소태가 분해가 돼서 암모니아태가 되고, 암모니아태가 분해가 돼서 이제 질산태가 돼야지. 대부분의 작물들은 요겁수 하거든요. 대부분 작물들은 요겁수 하니까, 사실은 요소태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밥 되냐, 언제 다 분해되냐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작물이 먹을 수가 없는 형태인 거죠. 암모니아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밥은 또 언제 돼? 이거 뭐 도정도 해야 되고 물도 씻어야 되고, 아시죠? 물 씻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손등까지 와야 되는 거. 이거 넘으면은 진밥, 적으면은 된밥. 이 라인 잘 지키셔야 되고, 쌀뜨물 같은 거 잘 받아 두신 다음에 그거 국 같은 거에 또 넣으셔서 재탕하실 때, 요소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태 질소 제가 계속 쌀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요소태 질소가 언젠가 분해가 되면 암모니아태 질소가 되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언젠가 분해가 되면 언젠가는 질산태가 되는 겁니다. 요 과정을 거쳐야지만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 흡수가 가장 빠르고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거는 질산태 질소라는 거죠. 지속성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질소의 효과가 언제 제일 빠르냐, 속효성이냐 뭐 지효성이냐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효과가 빠른 거는 저희가 질산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갓 지은 밥이니까. 이제 질소의 지속성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먼저 읽어볼까요? 밥이 오랫동안 보관되지 않는 것처럼 질산태는 밥이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쉬겠죠. 반면에 요소태 암모니아태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효적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밥을 먹는 걸 생각을 하자고요. 저희가 밥을 먹을 때는 당연히 갓 지은 밥을 먹는 거고, 작물들이 질소를 먹을 때는 질산태 질소를 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가 효과가 제일 빠른지처럼 어떤 효과가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나냐, 지효성이냐도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요소태가 조금 지효적이겠죠. 암모니아태도 마찬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좀 분해 과정을 거칠 테니까요. 가격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햇반, 그리고 도정 안 한 그 쌀, 그리고 그냥 나락, 지금 필지에 있는 나락, 뭐가 제일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햇반이 제일 비싼 거고, 가장 뭐가 쌀까요? 필지에 있는 나락들이 제일 싸겠죠. 요소태가 제일 저렴하고요. 암모니아태랑 질산태는 요소태에 비해서 조금 이제 가격이 비싸고, 질산태가 가장 비쌉니다. 밥으로 딱 비유를 하면 질소는 이해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낭비 부분, 질소가 낭비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뭐 요소태 베고 타작하고 말리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막 이렇게 써있네요. 쌀 밑자 8팔자가 2번 들어가죠. 88번.
한 번의 쌀을 하나의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농부가 농작업을 88번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 농사짓기 힘든데 그만큼 이제 배고 타작하고 말리고 할 일이 너무 많다. 요소태는 아직까지 작물 흡수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암모니아태 현미죠. 도정을 해서 먹어야겠군. 도정을 해서 먹기까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암모니아태가 이제 질산태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질산태 햇반 이미 밥이 차려져 있잖아.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제가 주력으로 보이지만 저는 다 차려진 밥상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어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밥이 차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질산태맨. 어쨌건 요소는 이제 질산태가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질산태는 속효적이다. 요소태는 질산태에 비해서 좀 지호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이게 분해가 제대로 잘 일어나느냐 라는 걸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질소의 낭비인 겁니다. 요소, 질소 많습니다. 거의 50%가 질소죠. 정확하게 46%라고 적혀 있는데 반이 질소입니다. 그 많은 반이 질소니까 요소가 굉장히 좋은 비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좋은 비료입니다. 굉장히 좋은 비료죠. 목적에 맞게 쓰면 굉장히 좋은 비료인데 문제는 이 50%가 다 작물에 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저희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필지에 있는 벼 생각을 하시면 뿌리도 있을 거고 뭐 줄기도 있을 거고 이제 목 나와가지고 거기 이삭이 대롱대롱 맺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뭐 저희가 실제로 먹는 그 쌀 자체는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암모니아태 질소 아직 도정하는 쌀 생각을 했을 때도 쌀 이제 껍질을 벗기면은 무게가 많이 줍니다. 근데 이제 질산태 그냥 밥 같은 경우는 밥은 밥이죠. 뭐 무게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겠죠. 요소태가 암모니아태 질산태가 되는 과정에서 뭐 쌀 껍질이 날아가고 뭐 지상부를 쳐내고 지하부를 쳐내는 것처럼 똑같이 가스가 날아간다는 거죠. 네, 실제로 낭비가 많이 됩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그 요소에 들어있는 질소가 가스 형태로 나간다는 거죠. 가스 형태로 나가니까 당연히 질소가 낭비된다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가 비료 뿌린 다음에 바로 정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 물어보시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스 장애 때문에 그런다. 가스 빼야 된다. 비료 뿌리면, 퇴비 뿌리면 가스가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가스가 바로 질소 가스라는 거죠. 요소가 암모니아가 질산태 질소가 되는 과정에서 그 날아가는 가스들, 가스 때문에 질소질 성비도 낭비가 되지만 그 날아가는 가스 때문에 작물에 좋지 못한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농가분들께서 비료를 하고 바로 정식하지 않고 나중에 정식을 하신 이유는 가스를 빼기 위함이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질산태를 뿌리실 때는 사실 그 간격이 필요 없겠네요. 가스가 나가지 않으니까요. 뭐 아주 재밌는 그림이 또 나와 있네요. 요소태와 암모니아태 질소는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간다. 이거 뭐 그냥 방구로 비유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그 계속 쌀 얘기를 했으니까 요소는 방구 되게 많이 끼고 암모니아는 방구를 그거보단 좀 덜 끼지만 어쨌건 끼고 질산태는 상쾌하게 방구를 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이제 다 얘기했고요. 한번 이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이 질소를 얼마나 선호하냐? 작물이 선호하는 질소는 아무래도 질산태 쪽이다. 빠르게 흡수된 질산태 쪽이고 비호 속도도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질산태가 제일 효과가 빠르다. 좋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질산태가 가장 비싸다. 그리고 가스 피해 같은 거 방구 나오는 것도 질산태는 바로 흡수된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양분 경합 부분인데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 없음 많은 상조작용인데 요거 설명을 조금 다시 드리자면은 여기서 타양분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비료들 있지 않습니까? 비료들은 뭐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는데 굉장히 주요한 비료들의 대부분이 양이온 플러스 그걸 띱니다. 근데 이제 요소태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지금 극성이 없어요. 그리고 암모니아태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극을 띄고 있고요. 질산태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음이온을 띄고 있습니다. 아까 주요한 양분들은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플러스랑 암모니아 플러스는 서로 싸운다라는 거죠. 근데 유효한 양분이 플러스와 질산태 마이너스는 서로 붙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저희가 이제 상조작용이라고 하고요. 암모니아태 플러스와 다른 유효한 양분 플러스가 서로 경쟁하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뭐 용역까지는 필요 없고 어쨌건 요런 질소별로 형태의 차이가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질소의 특징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질소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소태는 그냥 지금 필지에 있는 나락이다. 암모니아태는 도정하지 않은 현미쌀이고 질산태는 이미 다 요리가 된 이미 다 만들어진 그냥 쌀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질소의 그런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뭐 화면 하단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